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때까치가 소리 없이 날다. 제3화. 2021년 4월 14일 수요일 오전 11시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 테크노밸리의 중심부 랩터 다이내믹스 사옥. 지상 15층, 지하 4층 규모로 지어진 랩터 다이내믹스의 사옥은 판교 제2 테크노밸리의 눈부신 봄 햇살을 온몸으로 튕겨내는 세련된 전면 유리 빌딩이었습니다. 건물 앞에는 봄이 되어 녹색이 되돌아오기 시작한 잔디밭과 난해한 현대예술 조형물이 있었고 1층의 외부 상가에 위치한 녹색과 흰색을 트레이드 마크로 하는 유명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커피 향을 은은하게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회색 후드티에 짙은 색 슬랙스를 입고 검은 백팩을 맨 한수인은 무심한 발걸음으로 로비에 들어섭니다. 로비의 풍경은 바깥 세상의 혼란스러움과 대비되어 지나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평화로웠습니다. 간단한 출입 통제용 보안 게이트는 있었으나 그 외의 통제를 위한 특별한 장치나 관리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임시 방문객이 찾아가야 할 넓은 안내 데스크에는 청색 경비복을 입은 나이 지긋한 경비원 한 명이 앉아 따스한 오전의 햇살에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건물 곳곳에는 눈에 띄는 일반적인 도명 CCTV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낮의 강렬한 태양빛이 로비의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산란될 때마다 벽면의 매끄러운 장식 틈새나 천장의 조명 구석 등 아무것도 없어야 할 곳에서 일반적인 건축 자재가 낼 수 없는 이질적이고 날카로운 광학적 반사가 번뜩이며 발생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수많은 눈동자들이 빛에 노출되어 아주 짧게 안광을 흘리는 듯한 기묘하고 서늘한 이질감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한수인은 그 간헐적인 빛의 반사를 응시하며 아주 미세하게 미간을 좁힙니다. 그때 사원증을 목에 건 젊은 직원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가와 밝고 친절한 미소로 자신의 사원증을 보이며 한수인에게 말을 겁니다. 혹시 한수인 박사님 맞으십니까? 랩터 다이내믹스 인사팀에서 나왔습니다. 면접장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수인은 인사팀원이 건넨 긴 목줄이 달린 임시 출입증을 받아 목에 겁니다. 그 사이에 인사팀원은 면접에 대한 이동 정보를 제공합니다. 면접은 15층 임원 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쪽에서 엘리베이터로 같이 이동하시죠. 두 사람은 보안 게이트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가장 높은 층인 15층으로 올라갑니다. 15층입니다. 엘리베이터의 안내음과 함께 문이 열리자 1층 로비와는 전혀 다른 밀도의 공기가 한수인을 맞이합니다. 15층의 안쪽에 위치한 임원실과 임원 회의실은 모르겠지만 지금 지나가는 중앙 통로의 좌우는 모두 투명한 통유리벽으로 경계지어져 있었습니다. 아니 훤히 들여다보이는 완벽한 개방형 사무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리벽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풍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캐주얼한 후드티나 편안한 라운드티를 입은 20대에서 30대의 젊은 직원들 수십 명이 자유로운 복장과는 대조적으로 규칙적인 자리 배치로 앉아 있습니다. 그들의 책상 위에는 한 사람당 최소 4개 이상의 거대한 모니터가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수백 대의 모니터 화면 속에는 끊임없이 갱신되는 복잡한 실시간 데이터 그래프나 수많은 분할 화면으로 쪼개진 정체불명의 영상 피드들, 그리고 무언가를 추적하는 듯한 타겟팅 박스들이 어지럽게 명멸하고 있었습니다. 기계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는 그들의 얼굴 위로 모니터에 푸르스름한 빛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모든 것을 분석하고 기록하는 거대하고 투명한 뇌의 중심부를 걷는 듯한 기분입니다. 한수인은 통로를 걸으며 좌우의 유리벽 너머로 쏟아지는 그 방대한 데이터와 영상들을 차분한 눈빛으로 스캔합니다. 며칠 전 K대 학생 식당에서 류세아에게 건넸던 이곳은 국방이나 무기가 아니라 감시와 정보 분석에만 관심이 있다. 는 분석이 완벽한 물리적 실체가 되어 눈앞에 이곳에 구현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투명한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15층의 중심 통로를 지나 건물 가장자리에 위치한 임원 회의실에 도착합니다. 임원 회의실도 투명한 유리벽으로 구분되어 있었지만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불투명한 필름의 벽이 둘러쳐져 있었습니다. 인사팀원은 회의실 문을 열어주며 말합니다. 면접관분들이 안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방 안쪽의 벽면 전체는 거대한 통유리로 되어 있어 판교 제2 테크노밸리의 빽빽한 빌딩 숲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정밀한 미니어처 모형처럼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세상을 위에서 내려다보고 기록하려는 이 기업의 본질이 그 전망 속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듯 했습니다. 넓은 마호가니 회의 테이블 너머에는 이미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3명의 면접관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열린 문틈으로 들어오는 회색 후드티 차림의 이질적인 천재 한수인에게 일제히 꽂힙니다. 길 안내를 맡았던 인사팀원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면접관 맞은편에 빈 의자 하나를 가볍게 빼며 정중하게 권합니다. 여기 앉으시면 됩니다. 보통의 구직자라면 들어오자마자 잔뜩 긴장한 채로 뻣뻣하게 서서 90도로 깍듯하게 인사를 올린 뒤 면접관들의 허락이 떨어지고 나서야 조심스레 착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수인의 머릿속은 사회적 격식보다는 지극히 실용적인 효율성 계산을 시작합니다. 저기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지금 서서 나에게 인사하지는 않고 있으니 나도 굳이 정중하게 인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지금 인사를 하지 않았다가 이따 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인사하면 나도 따라 일어서서 인사해야 하니까 귀찮다. 한수인은 메고 있던 백팩의 끈을 부여잡은 채 대충 허리를 굽혀 까딱하는 수준의 아주 가벼운 목례를 툭 던집니다. 그리고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푹신한 면접자용 의자 위로 털썩 주저앉으며 메고 있던 백팩을 둘 곳을 물색하지만 바닥에 두거나 끌어안고 있기에는 애매한 기분이 들어 면접 책상 위에 툭 하고 올려버립니다. 타인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훗날의 번거로움을 미리 차단해버리는 그녀 특유의 무미건조하고 계산된 착석이었습니다. 의자에 깊숙이 앉아서 무심한 눈동자로 정면을 응시하는 그녀를 흥미롭다는 듯 혹은 당황스럽다는 듯 바라보던 세 사람 중 가장 왼쪽에 앉은 사람이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먼저 입을 엽니다. 한수인 박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랩터 다이내믹스 인사팀장입니다. 가운데 앉으신 이분은 신제품 개발팀의 팀장님이시고 건너편에 앉으신 분은 신제품 개발팀 소속의 소프트웨어 파트장님이십니다. 실무자분들이기 때문에 입사하시게 되면 이분들과 같이 일하게 되십니다. 간단한 소개가 이어지자 신제품 개발팀장과 그 옆에 소프트웨어 파트장이 앉은 채 한수인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건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판교의 눈부신 봄날 전경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지만 회의실 내부의 공기는 기묘하게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자리는 실무 책임자에 의해 업무 적합성을 판단하는 면접이라고 했지만 코발트 그룹 측에서 먼저 제안한 거어에게 스카우트였기에 사실상 형식적인 내용 확인 위주로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신제품 개발팀장이 미리 준비된 한수인의 이력서를 훑어보며 자신만만한 미소와 한껏 고무된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한수인 박사님께서 쓰신 학위 논문은 잘 봤습니다. 전공이 군집 드론 제어시죠? 입사하시게 되면 그걸 우리 신형 방범용 CCTV 드론에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드론을 도시 전역에 대량으로 구석구석 투입해서 24시간 언제든 범법 의심이 가는 이상 행동을 바로 찾아내고 범죄자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끈질기게 추적해내는 거죠. 완벽한 치안. 멋지지 않습니까? 며칠 전 K대 학생 식당에서 류세아와 나누었던 서늘한 예감이 정확히 현실로 들어맞는 순간입니다. 국방이나 인명구조가 아닌 누군가를 감시하고 추적하기만을 위한 목적. 타인을 통제하는 것을 꺼리는 그녀의 높은 우호성이 조용히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한수인의 전문성은 상대방의 발언 속에 섞인 치명적인 기술적 무지함을 즉각적으로 포착해냅니다. 개발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드론을 대량으로 투입하여 전역적인 개인 감시망을 구축하는 것과 군집 상태의 드론 제어와의 관련성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많은 기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소통하도록 하여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제어하려는 군집과 드론 여러 대를 띄워 독립된 카메라를 광범위하게 투입한 뒤 특정 카메라에서 원하는 조건에 의해 대상을 특정하고 그 대상의 이동 경로를 카메라 건너로 추적하는 시스템은 그 목적과 처리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개발팀장은 그녀의 공학적 의문을 코웃음으로 넘겨버리며 손사래를 칩니다. 하하하. 한 박사님, 여기는 학교가 아니에요. 그런 관련성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동작하도록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게 중요한 일이죠. 그 오만한 답변에 한수인의 무심한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가라앉습니다. 한수인은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개발팀장이라는 사람이 전역적인 감시망과 군집 제어의 차이조차 모르는구나. 내 논문도 그냥 제목만 대충 본 게 분명해. 여기는 기술을 연구하려는 곳이 아니라 그저 감시 카메라에 거창한 이름표를 붙여 팔아먹는 장사꾼들의 소굴일 뿐이야. 그녀의 침묵을 조건에 대한 불만으로 오해한 인사팀장이 다급하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그러나 은밀하고도 과시적인 어조로 극도의 자만심을 담아 거액의 숫자를 테이블 위에서 상기시킵니다. 한 박사님, 신입 박사에게 기본 연봉 10억 원의 인센티브 별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전 세계 어디에 가도 갓 졸업한 분께 이런 대우를 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코발트니까 가능한 거죠. 연봉 10억 원. 일반인이라면 그 비현실적인 액수 앞에서 이성을 잃고 환호했겠지만 한수인에게는 공허한 외침으로 들렸기에 단일 헤르츠의 심장 박동 변화조차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무지하고 탐욕스러운 감시망의 톱니바퀴가 되어줄 생각 따위는 머릿속에서 완전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올려두었던 백팩의 끈을 무심하게 바라보며 말합니다. 연봉은 확인했습니다. 면접관들의 얼굴에 역시 돈 앞에서는 어쩔 수 없군. 이라는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수인은 기대를 저버리듯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나 회의실 책상 위에 올려둔 백팩의 끈을 움켜줍니다. 그리고 낚아채듯 들어올려 가방을 어깨에 둘러매고 무미건조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네? 하고 당황한 면접관들의 대답이 채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그대로 몸을 돌려 거침없는 발걸음으로 임원회의실의 무거운 문을 열고 나가버립니다. 15층의 임원회의실에서 코발트 그룹이 내민 10억 원짜리 계약을 단칼에 거절하고 내려온 한수인이 1층 로비로 다시 들어섭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감정의 동요가 배제된 무심한 발걸음으로 보안 게이트를 빠져나옵니다. 넓고 서늘한 로비의 안내 데스크에는 아침에 들어올 때 보았던 청색 경비복의 늙은 경비원이 여전히 따스한 봄 햇살을 받으며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한수인은 목에 걸고 있던 임시 출입증을 빼서 경비원의 테이블 앞에 소리 없이 내려놓습니다. 그것은 통제와 감시의 톱니바퀴가 되기를 거부하는 그녀만의 고요한 사직서 같았습니다. 자동으로 도는 거대한 유리 회전문을 거쳐 로비를 빠져나온 한수인은 차가운 빌딩 숲의 공기를 들이마시며 작게 중얼거립니다. 저런 사람 밑에서 10억 받으며 평생 CCTV나 깎으라고? 재미없어. 아침 안 먹고 나왔더니 배고프다. 그녀가 거대한 전면 유리 빌딩을 등지고 멍하니 서서 당장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계산 회로를 돌리며 고민하던 찰나였습니다. 판교 제2 테크노밸리에 세련된 정적을 무참히 찢는 요란하고 천박한 경적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동시에 시커먼 매연을 뿜어내는 낡아빠진 1톤 트럭, 용달차 한 대가 랩터 다이내믹스 사옥에 번쩍이는 유리 빌딩 앞에, 그것도 엄격하게 통제되는 VIP 전용 주차구역에 보란듯이 맹렬하게 달려와 급정거합니다. 끼이 타이어 마찰음과 소란스러운 경적 소리에 혼비백산하여 잠을 깬 늙은 경비 요원이 허둥지둥 주변을 둘러봅니다. 이내 투명한 회전문 밖에 VIP 주차구역을 무단으로 점거한 채 시꺼먼 매연을 뿜어내는 흉물스러운 트럭을 발견하고는 사색이 된 얼굴로 경광봉을 챙겨들고 로비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그때 덜덜거리는 트럭의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고 싸구려 플라스틱 선글라스를 낀 류세아가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고개를 쑥 내밉니다. 그녀의 표정은 이제 모든 것을 부수고 나아가는 폭발적인 행동력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글라스를 폼나게 내리려고 낑낑대며 애를 쓰다가 포기하고 낡은 트럭의 거친 엔진 소리를 뚫기 위해 악을 쓰듯 소리칩니다. 한수인, 너 표정 왜 그래? 그 꼰대들이 뭐라 그랬어? 내 그럴 줄 알았다. 면접 개판 쳤지? 갑작스러운 태풍 같은 류세아의 난입에도 한수인은 놀라지 않고 그저 매연을 내뿜는 트럭을 훑어보며 눈만 두어 번 깜빡일 뿐입니다. 언니, 여긴 왜 왔어? 그리고 차는 왜 이래? 어디서 주워왔어? 류세아는 운전대를 콱 내리치며 쾌활하게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승리자처럼 외칩니다. 사표 냈다. 사원증 던져버리고 퇴직금으로 이 트럭 하나 샀어. 야, 잔말 말고 타. 뒤는 쳐다보지 말고 국밥이나 말러 가자. 내가 기막힌 계획이 있거든. 로비에서 달려온 경비원이 핏대를 세우며 소리칩니다. 여기 차 대시면 안 됩니다. 당장 차 빼세요. 하지만 류세아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몸을 뻗어 조수석 문을 벌컥 열어젖힙니다. 차와 건물 사이에 선 한수인은 잠시 시선을 돌립니다. 한쪽에는 연봉 10억과 안락함을 보장하지만 누군가를 감시하는 부품으로 전락해야 하는 세련되고 차가운 유리 건물. 다른 한쪽에는 당장 내일의 끼니부터 걱정해야 하는 매연 냄새나는 시끄럽고 낡은 1톤 트럭.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을 향해 맹렬하게 손을 뻗고 있는 유일한 이해자이자 구원자, 류세아. 언제나 감정 없이 세상을 코드로만 해석하던 한수인의 입가에 0.1mm 정도의 아주 희미하고도 따뜻한 미소가 번집니다. 타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을 혐오하는 그녀에게 정답은 이미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트럭의 조수석에 한 발을 올리며 특유의 건조함 속에 아주 작은 온기를 담아 툭 던집니다. 그래, 국밥은 못 참지. 한수인이 낡은 트럭에 올라타 차 문을 닫기가 무섭게 류세아는 기다렸다는 듯 거칠게 엑셀을 밟아버립니다. 부아앙! 요란한 엔진의 굉음과 함께 뿜어져 나온 시커먼 매연이 VIP 주차구역을 덮치고 낡은 1톤 트럭은 거대 자본이 세운 판교의 마천루를 등지고 맹렬하게 튀어나갑니다.